안녕하세요. 셰인 페리시의 클리어 싱킹. 이 책에 담긴 지혜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혹시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한 핵심만 빠르게 얻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아주 유용한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볼 거예요. 자,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감정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근데 이게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클리어 싱킹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우리 마음을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책이에요. 우리 뇌라는 운영체제에 어떤 내재된 버그가 있어서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버그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 도구함을 한번 채워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총 5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먼저 우리 생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감정과 약점을 다루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명한 결정과 정확한 문제 해결 기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독서 모임 토론 주제를 하나씩 따라가는 느낌으로 진행해보죠.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명료한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과연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우리 뇌의 기본으로 설치된 기본값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서투르게 생각하지 않거나. 저자가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 해결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대체 우리 생각은 왜 이렇게 서투를까?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서 모임에서 나눌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게 절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뇌의 본능적인 회로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숲을 속에서 포식자를 피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었겠지만 복잡한 정보와 선택지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곤 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책에서는 4가지 기본값을 지적하는데요. 감정적 기본값은 기분 나쁜 이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감정적인 답장을 쓰게 만들죠. 사회적 기본값은 사실 아무도 안 가고 싶은데 다들 눈치 보다가 결국 이상한 식당에 가게 만들고요. 확신적 기본값은 애매한 상황을 못 견뎌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기본값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를 어떻게든 애써 외면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의 독서 모임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의 크립토나이트는 뭔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은 어떤 건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를 방해하는 동시에 잘만 쓰면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감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관점 중에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인데요. 감정은 적이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과 같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엔진이 망가지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베이터이자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HALT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점검 도구를 제안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 혹시 배고픈가? 화가 났나? 외로운가? 피곤한가? 이 기본적인 신체적, 감정적 상태가 우리의 명료한 판단을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독서 모임에서 나누기 정말 좋은 이야기 주제예요. 배고플 때 혹은 엄청 피곤할 때 내렸던 결정 때문에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한번 공유해 보세요. 아마 여기저기서 나도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겁니다. 자, 내 생각의 기본값을 이해하고 또 감정의 신호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의 고유한 성향, 즉
약점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유명한 평온을 비는 기도. 이건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만 용기 있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관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토론할 때 중요한 건 자책의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패턴 인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패턴을 인식했다면 거기서부터 이 패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듬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내면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선택을 해결하는 외부적인 과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바로 이 흐름도처럼요. 문제 정의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최종 선택에 이르는 아주 구조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청사진은 4가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특히 2단계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고의 대안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대안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최대한 많이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하나뿐일 땐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빠지기 쉽거든요. 이게 바로 불안한 예술 같던 의사결정을 차분한 과학의 영역으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좋은 생각과 위대한 생각을 가르는 마스터 레벨의 도구, 바로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올바른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장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얻는 해답의 수준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수준에 100%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문제 정의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이 점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처음 문제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 정의된 문제였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깨달은 진짜 문제는 어떻게 이들이 안정되고 자립 가능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울 것인가 였거든요. 잘못된 문제를 푸느라 얼마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독서 모임을 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만큼 정말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완전히 엉뚱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는 걸 깨달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우리의 기본 설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신호를 읽고 약점을 관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명확한 의사결정과 문제 정의 과정을 실행하는 것. 이 모든 걸 갖춘 완전한 도구함은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클리어 팅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 책의 진짜 가치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배운 여러 도구들 중에서 바로 이번 주에 내가 내려야 할 어떤 결정에 의식적으로 딱 하나만 적용해 본다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